정부 주관 5.18 기념식 대신 민간 주도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정치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옛 도청업 광장이 뜨거운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료 관광 산업을 광주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자며 지역 의료 관광 포럼을 발족시켰습니다. 한쪽 팔이 없는 장애를 안고도 야구 선수의 꿈을 키워가는 청소년이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시구자로 나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섬에 추진 중인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5.18 기념식은 국립묘지와 옛 전남도청 두 군데서 열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5월 단체 등이 옛 도청으로 모이자고 호소하는 가운데 시의원들은 도청을 선택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어디로 갈지 고민 중입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광주시의회가 5.18 기념일 당일 정부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물련 행진곡 재창이 식순에 포함되지 않았고 기념곡 지정 요구가 묵살된 것은 광주 시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5.18 행사위원회가 주관하는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물련 행진곡을 재창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의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은 공식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다만 대구광역시 의원 일부가 5.18 국립묘지에 오기로 돼 있는 만큼 우호 차원에서 부의장 등 2명만 정부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올해 5.18 행사는 반쪽이 아닌 시민들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이란 말과 함께 흰옷이나 검정색 옷을 입자는 말로 민간 주도의 5.18 행사위원회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국가 공식 행사에 불리워지지 못한 안타까움을 우리는 어떻게 또 전체 시민들이 한 마음으로서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 속에서 지역 국회의원들도 정부가 기념곡 지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한 정부 공식 행사에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역시 시민 여론을 살피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5.18 사적지이기도 한 옛 전남도청이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 현장에 김민정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작년 재작년에도 정부 기념식에는 불참했었지만 5.18 민주광장에서 기념식을 따로 하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은 80년 5월 당시 시민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갔던 아주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 기념식을 갖겠다는 건 이무리한 행진곡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상징성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시민들이 여론을 모아달라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행사위는 이무리한 행진곡 논란을 정부의 탄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달라라고 답변했지만 결국 광장으로 나와서라도 이무리한 행진곡을 부를 수 있는 기념식을 치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물련 행진곡 때문에 벌써 3년째 정부 기념식에 불참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5.18의 위상이 추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네, 사실 5.18 행사위 측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이 정부의 공식 기념식을 마치 회방 놓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5.18 당사자들이 공식 기념식을 인정하지 않고 같은 날 다른 기념식을 치르는 게 정부의 홀대를 키우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5.18 행사위는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이무리한 행진곡의 상징성으로 비춰볼 때 이 상황에서 정부 기념식에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결국은 그래서 두 군데서 기념식이 따로 열리게 됐는데 어디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것 같습니까? 네, 정부 기념식에 누가 갈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그리고 초청 인사들인데요. 지난해 5.18 당사자들이 기념식에 불참했을 때는 국가보훈처 직원들이 동원돼 빈 자리를 채웠습니다. 민주광장에서 열릴 기념식에는 5.18 단체와 야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기념식과는 달리 이 기념식은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 이쪽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KTX 개통으로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건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역 의료계는
외국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 관광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뇌성마비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 신세를 제야했던 우즈베키스탄인 가브아르 씨. 보름 전 골반 교정술을 비롯해 하반신 관절 12곳을 교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병원을 전전했지만 차도가 없던 차에 현지 의료 설명회에 나섰던 전남대 병원을 믿고 광주를 찾았습니다. В России тоже такой. Да, все хорошо. Там тоже. Там тоже хорошо. 직원 5명과 함께 러시아어권 국민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사업으로 하는 박근우 씨. 지난해 600여 명의 환자를 한국에 모셔왔고 이 가운데 60여 명의 환자를 광주 전남 병원에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서울에 대형 병원들, 소위 메이저급 병원들 그런 병원들은 1년에 몇천 명씩 오니까 거기에 따른 수입도 만만치가 않죠. 외국인 의료관광 산업은 정부에서도 미래 유망 산업으로 보고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09년 광주 전남을 찾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은 3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4년 동안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외국인 의료 관광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KTX 개통으로 오히려 지역의 환자들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역 의료계와 경제계, 학계와 시민사회가 힘을 모으자며 광주 전남 의료 관광 포럼을 발족시켰습니다. 의료기관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뭐 쇼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수송이라든지 음식점,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이번에 엮어서 세계적인 진료 수준과 낮은 병원비라는 강점을 갖고 있는 광주 전남이 의료관광 산업의 활성화라는 과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흑산도는 유명한 관광지지만 접근이 쉽지 않아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비행기를 타고 흑산도에 갈 수도 있게 됐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흑산도 예리마을 뒤편 구릉지입니다. 이곳에 길이 1200m, 폭 50m의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 터미널을 갖춘 소형 공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50인승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소형 공항으로 국내에서 섬에 건설되는 최초의 공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30만 명 이상이 찾는 흑산도가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어디서든 1시간 거리 내로 좁혀지게 됩니다. 우선 흑산도가 서울에서부터 오는데 길게는 13시간, 또 이렇게 쾌속선으로 올 때는 한 7시간이 소요되는데 이제 공항이 건설됨으로써 전국 어디에서나 50인승 비행기로 1시간 이내에 중장기적으로는 중국과도 노선이 연계돼 관광 산업은 물론 각종 섬 개발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좋은 환경이나 이런 걸 그렇지만 파괴를 덜 하는 쪽으로 해서 공항이 생기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설계 영역 중인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은 올 하반기 기본 계획 고시를 거쳐서 빠르면 연말에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020년 개항 목표인데 여기에는 1,400억 원의 국비가 투자됩니다. 전남도가 무안국제공항에 추진 중인 지역 항공사 설립도 흑산도 공항 건설과 맞물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한쪽 팔이 없는 장애를 안고도 야구 선수의 꿈을 키워가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오늘 기아 광주 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서 박수갈채를 받았는데요. 야구를 통해 시련을 극복해가고 있는 이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김성민 선수가 시구에 관중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오른 마운드. 능숙한 투구 동작으로 글러브에 들어있던 볼을 포수에게 정확히 뿌립니다. 대단한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손과 왼다리를 쓰지 못하는 중증 장애를 안고 있는 올해 15살의 김성민 군. 기아 타이거즈와 윤성민의 열렬한 팬이기에 작은 꿈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타이거즈 경기에서 이제 시구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고 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신생아 때 계단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성민이. 하지만 또래 누구보다 잘 던지고 잘 때리고 잘 달리는 어엿한 야구 선수입니다.
야구광이었던 아버지를 통해 야구공을 잡은 지 올해로 6년째. 3년 전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잇는 슬픔까지 겪어야 했지만 야구에 대한 열정과 강인한 의지로 야구 선수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제가 야구 쪽으로 진학을 해서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힘들 때면 비슷한 장애를 이겨내고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로도 뛰었던 짐 에보트를 생각한다는 성민이. 단순한 야구공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감동을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과 전국 쌀 생산자협회는 밥쌀용 쌀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농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쌀도 넘쳐나 처치 곤란인 상황에서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조공을 바치려 하고 있다며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8일 정부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밥쌀용 쌀 10,000톤을 수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추가로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린이집 보육대란 우려가 올 하반기에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올 한 해 광주 지역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무려 720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목적 예비비와 정부가 보증하는 지방채를 통해서 충당하더라도 270억 원 넘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하지만 이 같은 해법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국가가 책임져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부 비율을 저희들은 줄곧 상향 조정해 달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방교육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입장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으로는 불과 넉 달을 버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오는 9월부터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이 대부분 고갈돼 관련 예산 마련을 위해서 광주시와 교육청이 또다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어린이집의 문제로만 치부돼버리니까 우리들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현재는 못 찾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 교육세 지방 교부율이 높은 전남 지역은 정부가 지원하는 목적 예비비와 정부 보증 지방채로 대부분 충당이 가능해서 보육 대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입찰 특혜 의혹으로 공사가 중단된 유대회 축구장의 인조잔디 공사가 법원의 결정으로 재개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부는 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광주시의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공사가 재개되지 않으면 수입 감소와 국제적 신뢰도 추락 등이 예상돼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히고 대신 광주시에 담보로 5억 원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광주고법 제6형사부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한식 대표에게 1심보다 3년이 줄어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대표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던 다른 피고들의 형량과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은 나머지 10명 가운데 5명은 징역 2년에서 6년까지의 실형을 받았고 3명은 집행유예형을,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 특가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 사장이 생활비와 적금 80억 원 등 235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직 세무공무원 A씨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오늘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 의원들이 주승용 최고위원의 당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주 의원이 호남 유일의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가 호남의 정서로부터 이탈할 경우 집권이 유원해질 수 있다며 지도부의 복귀에 역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광주당원 일부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막말 파동으로 당의 품격과 국민적 지지도를 떨어뜨렸다며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신사옥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인터넷진흥원 신사옥은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내년 12월에 완공되고 건축비로 386억 원이 투자됩니다.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산업 육성과 정보 보호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500여 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들은 사옥이 완공되면 빛가람 도시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광주과기원의 연구팀이 상상을 이식하는 하드웨어 신경망을 개발했습니다. 지스트의 이병근 교수와 이보름 교수팀은 시냅스 역할을 하는 소자인 맵미스터를 활용해 뇌파를 실시간으로 인식하는 하드웨어 신경망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고 연구 결과는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실렸습니다. 연구팀은 환자나 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상상만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